우리 은하.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안녕, 우리 은하. 네. 너네가 우리 은하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불러주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태양 보이죠? 네. 태양 옆에 우리 지구 있겠죠? 네.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게 하얗게 표시된 게 다 뭐냐면, 다 별이야, 별. 와우. 별이야. 한 2천억 개 정도의 와. 별이 있고요. 멋있다. 그 중에 하나의 별이 태양입니다. 네. 2천억 개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이야. 가운데가 엄청 밝죠? 네. 엄청 밝은 게 여기 블랙홀이 있습니다. 오. 블랙홀이 있어서 주변에 어떤 별들을 좀 빨아당기고 있는 거기 어떤 들어가면 모양새라서 어떻게 돼요? 블랙홀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빛이 빨려 들어가도 빛도 못 나와요. 그러면 저 별이 다 빨려 들어가면. 근데 빨려 들어가지는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아. 회전하면서 원심력을 돌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태양도 어쨌든 이렇게 돌고 있어요. 크게. 네. 크게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는 태양을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태양을 또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지구를 또 위성인 달이 또 돌고 있는 거죠. 돌고 그래서 돌겠네, 그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부를 이제 은하의 중심이라 불러주고요. 이렇게 뻗어 있는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뻗어 있는 걸 나선팔이라고 불러줍니다. 나선팔이라고 불러줘요. 몇 가지 알아야 될 정보가 뭐냐면 이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엄청 긴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끝에서 끝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거부터 지금 우리까지가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00년. 10,000년. 그 10배를 더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역사의 10배 정도의 시간을 더 가야 우리 은하의 끝에 빛의 속도로 도달할 수 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하죠? 그럼 우주의 끝이 있어요? 우주의 끝은 계속 우주가 팽창 중이에요. 네. 그래서 끝을 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간다 해서 이것을 광년이라고 해요. 빛광태 1년. 그래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 이걸 10만 광년이라고 불러줍니다. 엄청 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 은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에서 본 모습들도 좀 볼게요. 자, 이것도 보자. 중심부로부터 이 끝까지는 얼마겠어? 5만 광년이겠어. 5만 광년을 3대 2로 자릅니다. 3대 2로 잘라서 3만 광년, 2만 광년 거리에 거기에 태양계가 위치한다는 거야.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광년으로 따지면 3만 광년 되겠죠. 3만 광년인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8.5kpas이라고 써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3만 광년을 8.5kpas이라고도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 파섹 배웠죠? 파섹. 네. 파섹이 3.26광년인데 8.5kpas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중심부터 맞아. 중심에서 8.5kpas에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대요. 네. 이 숫자는 되게 애매한 숫자네요. 자, 이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 말고 옆에서 본 모습도 볼게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아까 위에서 본 모습만 옆에서 딱 보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원반 모양 생겼고요. 이 끝에서 끝까지 이 두께가 또한 여기 똑같이 8.5kpas이죠. 아, 이건 중심이구나. 그래서 중심부터 태양까지가 8,500pasec, 다른 말로 8.5kpasec이 되고요. 전체는 3만 pasec, 아까 말한 10만 광년 정도가 됩니다. 이 두께도 이제 한 1.5 정도. 이거 절반 정도. 1.5 그러니까 1.5 광년이죠. 1.5 광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은 납작한 원반 모양이고 태양까지 거리 한 절반 정도에 되는 두께 정도로 갖고 있다는 거야. 중심부에 아무튼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 태양 옆에 우리 지구가 있는데, 내가 지구에 딱 있어. 딱 있는데, 내가 은하의 중심을 딱 바라보면 별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여기를 바라봤을 때 별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볼 거야. 여기도 별이 있니 없니? 여기. 별이 있죠? 여기 별이 있죠? 별이 있고, 뒤에도 별이 있니 없니? 있죠? 여기 위에도 별이 있니 없니? 있죠? 다시 말해서, 은하의 중심이 여기 엄청 밝아! 그건 좀 덜 밝네. 여기도 조금 밝으네. 여기 덜 밝네. 또 엄청 밝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이 별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고 여기 좀 적은 별, 또 조금 많은 별, 좀 적은 별. 봐봐. 엄청 많은 별 이쪽. 좀 적은 별, 여기도 이만큼 별이 있잖아. 조금 많은 별, 적은 별, 또 엄청 많은 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주 전체, 하늘 전체를 내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엄청 많은 별, 적은 별, 또 많은 별, 적은 별 반복돼서 이렇게 한 바퀴 쫙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요. 은하수의 관측이라고 해서 왼쪽에 선생님이 말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은하를 바라봤을 때 은하의 중심 방향을 바라보면 엄청 별이 많은 것처럼 보일 것이고요. 이쪽을 바라보면 이만큼 있는 것처럼, 이쪽을 바라보면 이만큼 있는 것처럼, 이쪽을 바라보면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은하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은하를 쫙 관측하는 것을 은하수라고 불러줍니다. 전래동화에서는 은하수를 뭐라고 해요? 전래동화에서는 은하수가 어떤 강이고 은하수를 중심으로 양쪽에 견우하고 직녀인가요? 맞지 않나요? 맞나? 견우와 직녀 맞아요. 다리 맞는 아니냐고? 아니, 견우직녀가 은하수를 못 건너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뭐 까마귀 이런 애들이 막 다리를 놔줘가지고 막 이게 그런 강처럼 그려져 있는 게 은하수잖아. 이름도 은하수 그래서 어떤 물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 은하수는 뭐다?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다? 네. 우리 은하 별들을 쫙 바라보는 거다. 그럼 우리 은하수랑 다른 거예요? 우리 은하가 은하수랑. 우리 은하의 별들을 쫙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을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 봐봐. 강물이 쫙 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은하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네. 근데 실제 은하수의 정체는 뭐다? 별들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별들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체크 좀 해볼게요. 우리 은하는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제일 잘 보이는지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체크할게요. 자, 중심 방향에 누가 있냐면 바로 궁수자리에서 궁수자리. 별자리로 따졌을 때 궁수자리라는 별자리가 있는 쪽이 가장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상으로는 또 언제 더 잘 보인다? 여름에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여름에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은하수가 완전 밝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거뭇거뭇한 거, 중간중간 까만색들 보이거든? 중간중간 까만색이 보이는 것은 성간물질이라는 게 가리기 때문인데, 뒤에서 성간물질이 뭔지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별빛을 가리면, 나한테 오는 별빛을 성간물질이 가려버리면 까맣게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은하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끝났어요. 우리 은하는 이런 거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단 얘기해. 성단은 별 성자에 가는 단체로 모여있는 거야. 별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것을 성단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보면은 별들이 여기 조금 모여있죠. 군데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어때요? 가운데 엄청 많이 모여있죠. 저기 가운데 모여있는 걸 마치 공 모양으로 가운데 엄청 많이 모여있다는 뜻으로 구상이라고. 구가 뭐냐면 공구자, 모양 상자. 공 모양이라는 뜻. 구상이란 말은 공 모양으로 모여있는 별의 집단. 구상성단이라고 하고요.
이 산계라는 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산계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성단, 이걸 산계성단이라 불러줘요. 여기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산계성단하고 이 구상성단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을 떼요. 여기 붉은색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사진은 붉은색이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파란색을 띱니다. 여기서 문제. 파란색이 뜨거울까요? 붉은색이 뜨거울까요? 파란색. 맞아요. 파란색이 뜨겁습니다. 오빠 아프지? 콧물 기억나요? 오, 푸른색. 그죠? 오가 바로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더 뜨겁고요. 붉은색은 뜨겁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암기법 만들게 있는데 쌤은 젊어요? 늙어요? 나와. 벌써 끝? 아니, 저희보다는 나이가 많죠. 아, 그렇구나. 동안. 그럼 우리는 젊어요? 늙어요? 젊어요. 우리는 그럼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지 않아요?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그죠? 네. 누가 더 열정적으로 보여요? 고상성단. 얘가? 선생님 색깔 보고 말하는 거야? 더 뜨겁다며. 네. 더 뜨거운 게 열정적입니다. 아.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산계성단들이 젊은 별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이라서. 써있죠? 어딨냐? 없네? 젊은 별. 그 왼쪽에 있어요. 왼쪽. 어디 있어? 그 옮겨야 돼요. 그거 화면. 아, 그래, 있어? 네, 그 2번에. 이번에 있어요? 성단의 나이? 그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성단의 나이와 색깔. 네, 나이네요. 그거. 자, 봐요. 여기 나와있죠? 산계성단은 생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써있죠? 생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젊다는 얘기죠? 네.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다라고 써있죠? 그걸 암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산계성단은 나이가 적고요.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단 매치가 되죠? 푸른색이라서 나이가 적고 붉은색이라서 나이가 많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별이 모여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거고 얘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수십만 개. 여기보다 훨씬 더 많죠? 수십만 개의 별이 모여있는 거고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고요. 얘는 일정한 모양 없이 막 흩어져서 모여있기 때문에 산계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분포 위치만 기억하면 되는데 봐봐. 우리 은하를 좀 그려줄게요. 우리 은하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은하예요? 이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아까 전체가 10만 광년이라 했던 거 있죠? 이거 우리 은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옆에서 본 그림은 이거였죠?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맞죠? 이게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야. 태양계 여기 있죠? 네. 그죠? 여기 은하의 중심이야. 은하의 중심이 이쪽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뭘 생각할 거냐면은 은하의 중심에 도착하면 성공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래. 성공. 네. 그러면 이 구상성단은 늙은 별이잖아. 네. 이미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정해진 거야. 실패? 아니 아직 몰라요. 그러면 산계성단 젊은 별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산계성단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전부 다 나선팔이야. 나선팔이죠. 다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돼요. 하지만 구상성단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다면 은하의 중심에 위치할 것이고요. 실패했다면 밀려나요. 근데 은하의 중심을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기억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은하의 중심에 도착하면 성공이라고 가정을 하고 늙은 별들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둘 중에 하나. 실패하면 밀려나요. 그러면 산계성단에 있는 그 별들이 나선팔에 있어가지고 중심으로 간다 했잖아요. 중심으로 가면 구상성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암기법 만든 거야. 우리 산계성단은 나선팔에만 위치하고 있고 구상성단은 은하의 중심부거나 바깥에 존재한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를 만든 거야. 얘는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계성단은 나선팔에만 위치해.
그 이유가 뭐다? 아,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 나선팔에서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인가 보다! 라고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리는 거고. 실제로 가는 실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구상성당 같은 경우는 늙은 별들이니까 성공했거나 밀려났거나. 성공한 것들은 이 은하의 중심에 분포를 하고 밀려난 것들은 바깥 영역에 분포하게 돼 있지.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상기성당 그러면 아, 나선 8에 다 있겠네. 이렇게. 구상성당 아, 중심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 암기기 때문에 쌤이 암기법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젊다, 늙었다, 젊었다, 늙었다라는 걸 이용해서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성단이 조금 우리가 친숙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물어봤죠. 성단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알겠죠? 구상성단은 이제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모습이고 상기는 흩어져 있는 모습인데 젊은 별, 늙은 별이라서 이런 특징을 가진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요. 성단 두 개를 정리를 한 겁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죠? 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운도 갈게요. 성운. 자, 성운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의 성운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개 보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성운부터 보여줄게요. 첫 번째 성운은 장미성운인데 빨간색이죠. 네. 붉은색인데 이름이 뭐야? 방출, 발광이죠.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성운이 뭐냐면 이렇게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는 게 성운이야. 별성자에 구름 문자입니다. 성운이야. 뒤에 별이 있거든요. 별에서 별빛을 주거든. 얘가 먼저 흡수해.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합니다. 빛을요? 빛을 흡수했다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니까 이게 높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할 때는 좀 낮은 에너지로 방출을 해. 그래서 높은 에너지는 파란색이잖아. 하지만 낮은 에너지는 무슨 색이지? 빨간. 그래서 붉은색으로 방출합니다. 저거 온도가 그럼 낮아. 온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 낮은 에너지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할 때는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붉은색으로 방출된다. 아까 에너지가 높으면 파란색, 네. 에너지가 낮으면 붉은색이 되네. 네. 얘가 방출하는 건 무슨 에너지? 빨간.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아.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인다. 뭔지 알았어. 맞죠? 맞죠? 논리 혈류가 꼬였어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란색이죠. 아. 그래서 붉은색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건 낮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 성운은 전부 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방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거니까 붉게 이렇게 나가는 게 방출 성운입니다. 자, 두 번째 성운, 반사 성운은 뭐냐면 반사가 뭐야? 튕겨내는 거지.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방출 성운은 이렇게 붉은색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 붉은색에다가 관찰하는 건데 반사 성운 같은 경우는 이 빛이 이렇게 파란색 빛이 올 거 아니야, 푸른색이, 그지? 근데 이걸 그대로 반사하니까 반사하니까 어떻게 보여?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야. 반사하니까. 빛의 온도가 아예 없어요? 온도가 높지. 파란색이니까. 성운들은 성운 자체는 반사가. 그러니까 성운 자체는 온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성운은 약간 거울처럼 튕겨만 내는 거니까 그냥 우주의 온도 그대로 갖고 있고 우주 온도는 원래 춥죠. 그래서 추운 온도를 갖고 있는데 그냥 별빛을 반사만 시켜주는 성운이다. 그런 성운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름이야. M78이야. 근데 저게 우주에 다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어.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 왜 구름처럼 이렇게 껴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별도 아니고 운석도 아니고 그냥 먼지랑 가스들이야. 먼지랑 가스가 이렇게 뭉쳐있는 게 성운이라고 불러줍니다. 먼지랑 가스. 이 먼지랑 가스는 누가 만드냐면 또 별이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별도 아니고 이것들이 나중에 뭉쳐져서 다시 또 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별이 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물질들은 그냥 성운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성운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왜 푸른색으로 보이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푸른색 성운이다? 반사 성운이네.
붉은색 성운이다? 얘 그러면은 방출 성운이네 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지. 있는. 네. 자, 마지막 성운 하나는 바로 암흑 성운입니다. 시커매요. 별이 안 보이죠? 뒤에 별들이 보여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뒤에서 별빛이 오면은, 봐봐. 별빛이 이렇게 오는데 얘가 흡수해요. 네. 끝. 어? 재방출 안 해. 흡수! 막아버립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아버려. 다 안 막아버리고. 터져요? 막아버리고. 터지지 않아요. 막아버리고. 별빛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얘가 다 흡수해버리고. 다시 재방출하지 않아. 그럼 저기 안에는 엄청 밝아요? 뜨겁겠지? 안에. 에너지를, 우리 되게 똑똑하다. 논리적이다. 네.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뜨거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 그럼 폭발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건, 아이고, 감동했다. 뒤에서 별빛이 왔을 때, 별빛을 얘가 차단해버린다. 차단해서 나한테 어쨌든 빛이 안 오니까 시커멓게 보인다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해주면 돼요. 네. 이 안에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주에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뜨거울 수도 있고요. 싶지 않아요? 엄청 뜨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도대체 별은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의 크기? 이따라하지 않아? 우리 지구의 크기의 400배가 되는 게 태양이에요. 지구 크기의 400배 정도라고 알고 있으냐고요? 지구의 400배 정도 크기가 태양. 근데 태양보다 10배, 30배 정도 큰 게 일반적인 별의 크기. 태양은 왜 엄청 많은 크기의 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그럼 우주는 얼마나 큰 거예요? 우주는 아니 근데 우주는 크기를 알 수 없는 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근데 어떤 속도로 팽창하는지 알아? 아니요. 안타깝게도 빛의 속도로 팽창해. 왜 이렇게 커? 그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팽창 중이라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우주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 그 우주의 우리 일부를 공부하는 아주 일부 밝혀진 일부 사실들만 공부하는 중인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방출성운은 한번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거. 두 번째 반수성운은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 암흑성운은 얘가 그냥 이걸 별빛을 차단하는 거. 못 오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은하수를 쫙 보는데 중간에 시커먼 부분이 있었던 이유가 뭐다? 암흑성운이라는 성운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 별빛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성운입니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자, 우주 팽창 얘기를 할 건데,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좋아요. 우리 우주 팽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줄게요. 먼저 우주가 팽창합니다. 얘들아, 우주가 팽창하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 팽창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인슈타인도 아무리 별을 관측을 해도 팽창하는 걸 모르겠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님도 팽창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에 대적해서 팽창합니다 했던 사람이 프리드만.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님 팽창합니다. 둘이 막 격돌을 해요. 누가 맞는지. 그때 누가 등장한다? 그 둘의 논쟁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빅뱅? 아니야. 빅뱅은 정답 허블입니다. 우리 있어? 쌤은 뭐야? 허성수죠. 네. 같은 허씨예요. 기사님이에요? 뭐라고? 아니 외국인인데 왜 자꾸 아우 그냥 외국인이죠. 허블. 무슨 수는 허블이겠죠. 허블은 이름이겠죠. 네. 아무튼 걔도 허로 시작하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허블이 뭘 발견하냐면 바로 외부 은하를 발견합니다. 외부 은하를 발견해서
팽창한다는 것을 증명해요. 팽창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외부 은하를 발견하는 게 왜 팽창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이게 궁금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허블이 나타나서 제가 외부 은하를 관측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합니다! 이랬다는 거지. 증거를 대봐라! 했더니 봐봐. 외부 은하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외부 은하는 뭐와 다른 말이다? 우리 은하. 그렇죠. 오, 대단하게. 우리 은하가 아닌 걸 말해. 우리 은하가 이렇게 해서 길이가 10만 광년이잖아. 그래서 우리 은하에는 여기 태양계에서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 맞다. 저번 시간이었지? 연주시차, 별의 등급 이런 걸 이용해서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네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별들을 막 관측하다 보니까 거의 다 10만 광년 안쪽에 있는 별들이야. 무슨 말이야?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관측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만 관측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서는 팽창이 안 일어나. 근데 누가 팽창하는 거냐? 다른 은하 있어, 다른 은하.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팽창합니다. 자, 다시 팽창한다는 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가 서로 이렇게 쫙 멀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태양과 나 사이의 거리, 내일 태양과 나 사이의 거리가 막 바뀌나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서는 팽창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가 서로 확 멀어지면서 팽창하는 거라니까? 팽창하는 거야. 이 교실을 팽창시킬 거야. 근데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네. 책상이 커지나요? 아니요. 책상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책상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지금부터 이 교실을 팽창시킬 겁니다. 책상이 팽창되는 건 아니지. 네. 책상과 책상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우리 은하 자체가 뻥 팽창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팽창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뭐 하지 않는 이상? 외부 은하에 있는 별을 관측하지 않는 이상. 외부는 어떻게 봐요? 그건 똑같아. 하늘에 쫙 있는 별들 중에 외부 은하에 속해 있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건 이 은하 여기 있는 별도 보일 거 아니야. 멀리 있지만. 아주 조그맣겠지만 저 별도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너무 희미해서 외부 은하인지 우리 은하인지 잘 구별이 안 돼. 생각해봐. 하늘에 별이 쫙 있어. 저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네. 쟤는 외부 은하, 이거 우리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서 눈에 잘 띄는 것들 위주로 막 이렇게 거리 계산하니까 전부 10만 광년 안에 있는 별들이었던 거지. 그죠? 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걔네들의 거리를 관측을 해도 거리 변화가 없어. 우주 팽창 안 하네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거야. 그럼 은하는 여러 개예요? 은하는 엄청 많아요. 아. 은하 엄청 많습니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하나 아니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고 왜? 외부에 있는 은하가 또 한 2천, 3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가. 우주가 엄청 크잖아. 그지? 엄청 크니까 우리 은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 은하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쌤이 알기로는 2천억 개 이상 있어요. 2천억. 은하가 2천억 개 이상 있어요. 그 당연히 지금 봐봐.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에는 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외계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별에서 이래서 우주가 재밌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 이런 말 했어요. 봐봐. 우주 전체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이건 너무 큰 공간의 낭비다. 라는 말을 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잖아.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 우리 은하에 근데 2천억 개의 별이 있대. 그 중에서도 생명체가 사는 어떤 별이, 어떤 행성이 있을 수 있잖아. 지구도 별이에요? 지구는 별이 아니지. 지구는 행성이 있어. 별에는 생명체가 못 살아. 별의 정의가 뭐냐면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별이야. 너무 뜨거운 게 별이기 때문에 생명체 살 수 없어. 외부 은하에 지구처럼 행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 은하에도 2천억 개의 별 옆에 행성들이 쫙 있어요. 네.
그 행성들을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를 탐사한다는 건 그런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들을 탐사하는 거예요. 별들을 탐사하기도 하지만 생명체가 살 법한 행성들을 탐사하는 게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 최대 과제예요. 공기가 없을 수 있는. 공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치? 공기도 충분하게 있는 어떤 행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화성에도 공기 있는 거 알아요? 응? 화성에 공기 그래서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근데 산소가 없어. 공기는 있는데 산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던가 질소 같은 그런 숨 쉴 수 없는 그런 대기가 있다니까. 근데 모든 산소가 지금 그 화성의 표면에 있는 그 철하고 반응해서 붉은색 산화철 상태로 있어요. 우리 화성이 붉은색인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화성이잖아.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 그래서 그 철하고 붙어있는 산소를 뜯어낼 수가 있다면 산소라는 기체를 화성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화성으로 이주를 해가면은 거기 산화철들을 다 모아가지고 산소를 뜯어내서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런 기술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으로 이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남았을걸? 이주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미 2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서 저기서 사는 이유는 다 죽으면. 안 죽으니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각서를 쓰고 가는 거죠, 이제. 네. 가서 어떤 죽을 각오.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 대부분 지구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 할머니겠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할머니들도 있겠지만 우주를 여행하고 싶은 어떤 모험심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지구에 진짜 미련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서를 쓰고 이제 화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화성을 먼저 가서 개척자 역할을 하는 개척자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 화성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후에 가는 걸로 알고 2025년에 2년 정도 후에 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선을 얼마나 타야 돼요? 얼마 안 걸려요 사실. 네? 쌤이 알기로 1년? 왜? 그게 얼마나 걸려요? 여행 우주선 지구 화성 옆에 가지. 화성이니까. 지구 옆에 화성이니까 1년 아닌가? 몇 개월인가? 3개월인가? 좀 알아볼게요. 아무튼 거리상으로 우주선은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좀 우주선의 속도로 아무튼 몇 개월은 가야 되는 걸 알고 있긴 해요. 멀지. 엄청 멀지. 자, 아무튼 우주에 대해서 탐사할 때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 허블이 지구에 살고 있는 허블이 외부 은하에 있는 별을 관측을 해요. 그다음에 그 애를 6개월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얘와 어떻게 해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저번에 쟀을 때는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그 다음 6개월 후에 쟀더니 거리가 이만큼이야. 거리가 바뀌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6개월 후에 또 한 번 보니까 또 이만큼 엄청 더 많이 멀어졌어. 무슨 말이야? 팽창하고 있네. 근데 그런 별들은 하나만 관측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관측해서 별들이 멀어지고 있는 걸 자료를 보여줘요. 보세요. 외부 은하에 있는 별들입니다.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자료를 보여줘요. 일입니다. 맞았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게 누구다? 허블이고 허블이 어떤 업적? 외부 은하를 발견한 걸 통해서 외부 은하를 발견해서 거리를 측정한 그 자료를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팽창하는지 체크만 좀 할게요. 우리는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체크.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중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쫙 팽창해요. 마치 풍선이 팽창하듯이. 풍선의 중심이 따로 있나요? 아니야, 모든 방향으로 쫙 팽창하는 거야. 그러면 그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우주에는 따로 중심이 없어. 사람들이 떠다니잖아. 뭐라고? 그건 뭔 상관이지? 사람들이 떠다니는데. 떠다니는 건 무중력, 중력이 없고 중력이 아니라 중심이 없다고. 중력이 없는 게 아니야. 중력도 없어 당연히. 깜짝이야. 야, 우주에 중심이 없어. 해봐. 사람이 떠다니잖아. 아니, 안 듣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해하면 돼요. 말이 비슷하죠. 중심, 중력. 그죠? 비슷하잖아요. 따로 중심이 따로 없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 이 풍선이 팽창할 때 모든 방향으로 쫙 팽창하는 것처럼 딱히 중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어딘가가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고 팽창해 그러면은 팽창 속도가 딱 똑같아야 되는데 중심 없이 팽창하면은 가까이 있는 건 천천히 팽창하고요. 멀리 있는 건 되게 빨리 팽창. 이런 것도 관측을 해서 우주가 중심 없이 팽창한다는 것도 증명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그냥 풍선처럼 따로 중심을 가지지 않고 팽창한다라고 일단 소개만 받고 있는 겁니다. 쌤이 지금 하려고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고1 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우린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허블이 그걸 발견해줬어. 뭘 통해서? 외부 은하를 통해서 발견해 주었어. 라는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형에서는 이 스티커들이 뭐야? 스티커들이 은하입니다. 오케이. 은하고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야. 이 빈 공간이 우주가 되겠죠? 빈 공간이 우주가 되겠습니다. 우주랑 은하랑 다른 거예요? 은하랑 우주는 우주 공간. 안에 은하가 그죠? 우주라는 공간 안에 은하들이 2,000억 개 있어요. 쫙 있는 거죠. 그 은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 우주가 이만한 공간이야. 네. 우주 공간이잖아. 우주는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은하라고 하는 별들의 집단, 네. 은하라는 별들의 집단이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그 은하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인 거야. 그 우리 은하 안에 지구가 태양이 있는 지구 거야. 안에 대한민국. 우리 안에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 집. 우리 집 안에다. 우리 집 안에다 맞아요. 우리 집 안에 먼지. 네? 먼지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 거고, 이 허블이 최초로 발견한 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바로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라는 은하. 들어봤어요? 안드로메다. 안드로이드 아니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어떤 운영체제, 삼성? 안드로이드는 이제 어떤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고,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입니다, 이게. 알겠죠? 안드로메다 은하가 바로 최초로 발견한 외부 은하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요.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론을 그래서 우주 팽창 이론,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 중이라는 거. 지금도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겠어? 하나의 점이었어. 점. 상상이 안 되죠?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어. 하나의 점이었는데 이게 빵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팽창 중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구랑 화성의 거리도 멀어져요? 안 멀어진다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니까. 외부 은하에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은하는 같이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의 거리만 멀어. 그렇죠.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근데 화성하고 지구는 우리 은하 안에 다 들어있잖아. 이 안에. 네. 다 들어있으니까 같이 움직여. 아까 책상으로 비유하면 화성도 여기 있고 지구도 여기 있어. 책상이 은하예요? 책상이 은하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실이라는 공간을 팽창시킬 때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책상 안에 들어있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NCT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근데 답변은 자, 작은 점 체크할게요. 빅뱅우주는 작은 점에서 출발한 우주가 폭발하면서 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주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좀 작겠네요. 작았겠죠?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는 훨씬 작았을 것이고요. 온도는 더 높았을 겁니다. 지금은 점점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온도가 점점 식어요. 팽창할수록 점점 온도가 식기 때문에 옛날에는 더 크기는 작고 온도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계속 기온이 올라가요? 그거는 지구 온난화. 지구만 그래, 지구만. 우주 전체의 온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만 온도가 좀 올라가는 거야. 지구만.
지구는 이제 화석 연료를 막 꺼내 쓰다 보니까 지구만 특별하게 어떤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있는 지구도 팽창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 지구가 팽창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게 되니까 이 지구도 폭발을. 이게 뭐야? 지구는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행성이기 때문에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폭발하지 않고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제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생명체가 사라지는 거지 이 지구 전체가 폭발하거나 그런 일은 안 우리도 멸종이야?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살고 있으면 저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를 다? 그러니까 약간 외계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얼굴로 못 태어나고. 아니 얘네 이상해. 뼈 없는 그런 뼈요. 이게 다시 태어나고 이런 개념은 약간 종교적 개념이죠. 외계인하고 조금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개념이에요. 가지고 뭐 환생이 가능하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외계인과 환생의 관계야. 너무 어려운 건데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 밝히기 어려운데 걔네가 있으면 환생할 수 있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약간 종교적 문제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녀석은 허블이 최초로 발견해준 은하잖아. 네. 그 뒤로도 외부 은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래서 발견해낸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모든 외부 은하들을 허블이 분류.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은하.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은하. 그 외부 은하들을 분류하는 것들을 왜 볼게요. 허블이 정해요? 허블이 처음으로 그 최초로 연구를 발견. 시작했으니까. 외부 은하를 직접 가보진 않았죠. 가보면 아니고 망원경. 허블에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허블에 자기가 이제 우주에 띄워놓은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외부 은하들을 찍은 거야. 사진 찍은 건데 이게 외부 은하예요. 우와. 자, 이렇게 생긴 외부 은하를 이제 우리 은하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나선팔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은하들을 체크.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해요. 정상 나선 은하. 나선이란 말은 나선팔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동그란 모양일 때 정상 나선 은하예요. 가운데가 동그란 모양. 우리 은하의 중심이 동그란 모양일 때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일까? 네. 아니야. 네? 네. 정상인 줄 알았는데 쌤이 알기로 한 5년 전, 6년 전쯤에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은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중심부가 길쭉하고 나선팔이 있는 걸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르지 않아요? 막대 나선. 중심에서 막 10만 건데 이랬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중심부가 동그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근데 은하가 원래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나선파리가 계속 돌아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과학자들이 잘못 측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막대 모양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좀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써있죠?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중심부가 길쭉한 막대 모양일 때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고 동그란 모양일 때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나선팔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들이 나선 은하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나선팔이 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팔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선팔이 없는 이런 은하를 뭐라고 하냐? 그냥 타원 은하라고 부릅니다. 타원 은하. 얘들 은하는 은하인데 나선팔이 없어. 그래서 타원 은하라고 불러줍니다. 타원 모양의 은하. 또 어떤 은하도 있냐면 굉장히 모양이 특별한 모양이 없어.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이게? 아메바인가? 이런 길쭉하면서 나선팔도 없고 뭐 타원 모양, 동그란 모양도 아니야. 그냥 불규칙하다 해서 그냥 불규칙은 합니다. 이렇게 허블이 발견한 굉장히 많은 은하들을 각자의 모양대로 이렇게 분류를 허블이 해놨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은하의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 탐사까지 하고서 좀 쉴게요.
시간이 많이 남겠다. 자, 맞아. 우주 탐사입니다. 탐사는 이렇게 우주 탐사를 하고 있어요. 봐봐. 자, 우주 탐사를 그럼 왜 하냐? 이런 궁금증이야. 외계인이 있을까? 없죠. 이런 궁금증 때문에 우주를 자꾸 탐사하는 겁니다. 저 우주, 저 외부 문화의 저 행성을 보니까 우리 지구랑 굉장히 흡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저기에 외계인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 화성이 산소는 없지만 옛날에 물이 흐른 자국도 있고 또 산소가 있었던 흔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해서 화성 토양을 이용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도 계속 탐사 중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주와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탐사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한다. 이거는 이제 외계인이 임지 없는지 또는 그런 외계에 있는 또는 외부에 있는 그 행성들이나 별들을 탐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생활해야 되잖아. 우주에서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우주 탐사를 위해서 우주인을 보냈어. 우주인은 지구에 있는 사람을 우주에 보낸 걸 말합니다. 우주인을 보냈는데 무중력이다 보니까 청소를 못해. 빗자루질을 못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해? 위에 쓰면 먼지 막 날아다녀. 뭐야, 어떻게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된 게 진공청소기예요. 빨아들이는 거지.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그래서 우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 응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또 우주에서는 뭘 쓸 수 없냐면 가스렌지 같은 걸 쓸 수 없어요. 가스가 콕 나와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뭘 개발한 거야?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거야. 전기만 연결하면 그래서 음식을 덮여주잖아. 전자레인지 개발한 거야. 근데 우리 지금 그 전자레인지 기술을 집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우주 개발을 위해서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신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응용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뭐야? 탐사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인데 생활에 이용해도 되게 좋겠네? 그래서 생활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안경테, 골프채, 자기공명 영상장치, 정수기, 전자레인지 보이죠? 정수기도 마찬가지. 정수기도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장치인데 우주인을 위해 만든 거 원래는. 근데 우리 집집마다 다 놓여져 있죠?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이용이 되고 있다. 자기공명 영상장치도 이제 우주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던 것이 이제 우리 병원들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주 탐사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냐? 자, 여기 나와 있는 1957년, 69년 숫자들 나와 있잖아. 이것들이 우주로 발사한 우주선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초로 발사한 건 봐봐. 밑줄만 봐볼게요.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1호예요. 스푸트니크 1호는 당시 러시아에서 발사한 거고 1957년입니다. 1957년.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서로 누가 더 세니, 네가 더 세니 막 이렇게 경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럼 당시 소련이었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이걸 먼저 쐈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요. 아니야. 여기는 근데 인공위성이라서 여기는 스푸트니크에는 쌤이 알기로는 강아지를 태워서 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내볼게. 미국이. 우리가 최초를 놓쳤어. 최초로 쏜 건 저 녀석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태워보내자. 그래서 쏜 게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달 착륙을 성공했죠. 발자국 찍고 왔죠. 네. 이게 조작했니요. 말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역사적으로 맞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저걸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9년에 또 보이저 2호 해왕성을 통과했다는 건 우리 태양계 행성 맨 끝에 있는 게 해왕성이죠. 네. 해왕성까지 어떤 인공위성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에 드디어 허블이 우주망원경을 쏘게 돼요.
1990년대에 허블이 우주망원경을 쏘게 됩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인정받아서 우주망원경까지 쏘게 되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우주망원경으로 인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지구에서 우주망원경이 아닌 다른 망원경으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주고 업적을 인정받아서 더 연구하십시오 해서 우주의 망원경까지 띄워준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1990년이면 되게 늦거든요. 2000년 들어와서는 이제 화성을 탐사하기 위한 큐리오시티라던가 그 다음에 2015년에 뉴 허라이즌스호 그래서 최초의 명왕성을 통과했다는데 명왕성은 지금은 명왕성이라는 행성이 없죠. 그거 뺐다. 맨 끝에 뺐다는 게 사람들이 저 명왕성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가 8개 행성이 현재 태양계 행성인데 옛날에 9개 행성이었어. 그때 명왕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 명왕성이라는 녀석은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행성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외소 행성으로 따로 분류를 한 거야. 뺐다는 게 얘를 집어가서 절로 가! 던진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던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얘는 이제는 행성이 아니야. 외소 행성으로 따로 분류를 했다는 거야. 사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명왕성이라는 행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명왕성까지 얘를 보냈다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해왕성까지 보냈잖아. 더 멀리까지 명왕성이라는 더 멀리 있는 당시 행성까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탐사하기 위해서 2018년에 파커 탐사선을 태양 쪽으로 보낸 탐사선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별도 관측하고 행성도 관측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위성들을 또는 어떤 우주선들을 우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생각이 나기로 아직은 사람이 착륙한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은 달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본 곳은 달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금성이나 가까이 있는 화성도 아직은 사람이 착륙하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로봇만 보내고 있죠. 근데 금성은 로봇도 못 가. 금성은 왜 그러냐면 표면 온도가 쌤이 알기로 몇 도? 표면 온도가 400도인가? 600도인가? 표면 온도가 엄청 높아. 기압도 엄청 세서 거기는 뭐가 들어가면 다 구겨지고 절대 탈출을 못합니다. 금성이라는 거기는 못 가요. 그래서 금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이지만 아무것도 못 가고 저는 화성에다가 지금 현재 화성에다가 로봇들을 보내고 있는 로봇들을 이용해서 화성 토양도 채취하고요, 암석도 채취하고 해서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결국은 궁금증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탄생했지? 우주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우주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자꾸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우주도 오염될 수 있어요? 우주도 오염될 수 있죠. 일단 우주 쓰레기란 말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영화 있는데. 송중기 나오는 거. 거.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게. 난 봤어요. 봤는데 이름 까먹었다. 우주 쓰레기는 그냥 우주 오염인데 어떤 오염이냐면 우주로 지금 인공위성을 엄청 쏘잖아. 인공위성을 쏠 때마다 성공했을까? 아니, 성공 못한 인공위성도 엄청 많아요. 그게 다 우주에 떠다니고 있어.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인공위성들 또는 가다가 뻥 폭발한 그 잔해들, 그것들이 그냥 우주를 다 떠다니고 있거든. 떠다니는 그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것들을 우주 쓰레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쌤이 엄청 성공해서 나중에 쌤만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리 다 5명이 타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딱 우주로 가자! 근데 올라가다가 빵 부딪혀! 뭐야! 우주 쓰레기랑 부딪힐 수 있잖아, 그치? 우주 쓰레기가 막 그냥 떠다니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사라는 어떤 이 우주를 관측하는 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 5명이 갈 건데 현재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라가도 되겠냐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우주 쓰레기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왜
뭐 우리나라에서 쏜 나로호인가 이런 거 쏠 때도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쏘잖아.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 때나 막 쏘면 되는 게 아니야. 우주에 존재하는 쓰레기들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가 그리고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에 대한 영화예요. 지금은 그 청소부가 따로 없거든. 미래에는 그런 청소부라는 직업도 생길 것이다. 우리 꿈꿔도 괜찮아. 우리도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면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때는 기술이 개발. 왜 죽지? 그러니까 누구 죽지 않아요 그 영화? 아닌데 몰라요. 기억도 안 나. 그건 이제 나쁜 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우주 쓰레기 때문에 죽진 않지 않나? 그거는 뭐 공상 과학이니까. 미래에는 근데 그런 직업도 생길 수 있다라는 쌤이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미래의 유망 직종 우주 쓰레기 청소부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주 여행도 마음껏 하고 그죠? 쓰레기 청소를 하는 인류에게 공헌을 하기도 하는 되게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시다.